성정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1478년 명성원 14년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안관후가 아뢰기를 이번에 신계종을 내 자식 판관으로 삼으셨는데 신계종의 재가는 판관을 감당할 수 있으나 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동반에 제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과 무과의 장원은 곧 동반에 사용하는 것이 나라의 법이니 곧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을 뽑은 뜻이 전혀 없다. 어제 심술의 선악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나 사람의 심술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겠는가? 지금 문과의 장원은 곧 경영관이 되는데 그 심술도 어찌 알기 쉽겠는가?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당상관에 제수된 환관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지위가 이쁨에 이른 자가 잠은 많으니 환관의 찬성함이 지금보다 더한 때가 없었습니다. 또 옛날의 환관은 흔히 환관을 후사로 삼아서 집안의 제사를 이었는데 이제는 조카 아우를 후사로 삼는 자가 많습니다. 신우는 직질이 높은 환관으로 안에 있고 신종은 무신으로 밖에 있어 안팎이 서로 어울리면 그 형세가 장차 근거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영사 김국광은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다만 그 조짐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최유는 최습의 조카로 무과에 겁제하여 감찰이 되었습니다. 하고 집이 김여석이 말하기를 신은이 전하의 좌우에 있는데 신계종이 점점 그 점점 큰 지위에 이르게 되면 이는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평소에 억제하면 어찌 발호하게 되겠는가 하였다. 안관후가 또 아뢰기를 무과에 전시하던 날에 전하께서 월산대군의 집에 들러 법야하고서 돌아오셨는데 친족을 친애하는 의리는 지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시고 따라간 신하 중에는 취해서 예의를 잃은 자가 있었으며 군사 중에는 배고프다는 탄식이 있었고 항우를 떠난 자가 있었으니 임금의 거동은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궁중에서 밤에 떠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돌아오다가 들은 것이다. 또 대군을 만났는데 어찌 곧 돌아서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여석이 말하기를 대군을 만나려면 뒷날도 있으니 반드시 점으로서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성난 목소리를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창문학 교수 양효순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올량아 마모 다치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김여석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너는 여주에 가서 최숙정이 백성을 다스리는 잘못을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8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한한이 부름을 받고 골문 밖에 나아가니 임금이 승정원으로 오도록 명하여 묻기를 경이 임사홍의 처소에서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니 말하라 하였다. 한한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달에 고향에 돌아가려고 삼촌 숙모인 이계령의 아내에게 가서 작별하였는데 그 집이 임사홍의 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임사홍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임사홍이 의주에서 괴로웠던 정상을 말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부름을 받고 서울로 돌아올 때는 더없이 감대하여 겨울 추위를 막는 모든 물건을 죄다 남에게 주었는데 서울에 왔어야 비로소 공주 때문에 부르신 것을 알았다. 장차 돌아가야 할 형세인데 모든 일이 허술하니 어떻게 세미세를 넘길 것인가. 도리어 두 번 귀양 가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사홍이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온 것만도 족한데 어찌하여 두 번 귀양 간다는 말을 하였는가. 임사홍을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 임사홍이 아뢰기를 한암과 한담을 한 일은 있으나 두 번 귀양 간다는 말은 신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함과 임사홍을 인히 말한 것이 같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안가였다. 도승지 홍기달, 우승지 이경동, 좌부승지 김계창, 우부승지 유순이 아뢰기를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어긋나므로 법으로 군문해야 마땅하나 군문하면 반드시 형장을 써야 죄가 돌아가는 데 있을 것이니 그러면 공주를 위해서 부르신 뜻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조화승지 김승경, 동부승지 최수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임사홍의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는 대간에게 주문해야 한다 하시고 환한을 불러 물으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 사람이 함께 아는 것인데 까닭없이 그대로 버려두어도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버려두더라도 지금은 고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감대는 대단히 감사하게 여깁니다. 감대라. 성정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남계당이 아뢰기를 임사홍이 서울에 와서 이미 몇 달을 지냈으니 진시로 빨리 보내야 할 것이다. 가령 공주의 병이 오래 끌고 낫지 않는다면 역시 끝내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주의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보낼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한 이극기가 임사홍을 배소로 돌려보낼 것을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돌아가도록 명함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올영합 정추 유상 동계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성 상당부원군 헌명의 광상부원군 김국광이 의논하기를 이계손 이봉이 범한 것은 탐호하여 백성을 침악한 따위가 아니라 먹을 것을 서로 보태었을 뿐이므로 이제 율로는 장 80대나 60대에 처해야 마땅한데 그 고신을 죄다 빼앗고 또 외방에 유배한 것은 본율보다 지나친 듯하니 김유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고 좌의정 심해가 의논하기를 이계손 이병의 죄는 신이 처음 의논드릴 때 의금부의 조율에 따르기를 청하였는데 특별히 이계손을 부처한 것은 너무 무거운 듯하니 김유의 상소가 마땅하거니와 신은 고신만 빼앗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파천부원군 윤사헌이 의논하기를 이계손 이봉의 죄는 전에 이미 과단하였는데 김유가 상소했으니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예사로 생각하고 또 대신의 일이라 하여 가볍게 논하면 패단을 장차 맡기 어려울 것인데 김유의 말은 지나치게 관대안에 따를 수 없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소와 정승들의 의논을 대간에게 보이라 하였다. 대사원 이극기 등이 의논하기를 전일 이계손 이봉 등에게 과제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지선병 안선이 아뢰기를 유사의 조율은 가벼운데 전하께서 조율을 정한 것이 무거우면 아마도 성상께 원망이 돌아갈 것이니 율이 알맞지 않는다면 유사의 명하에 고쳐서 조율한 뒤에 과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들의 의논에는 말하기를 이계손 이봉이 범한 것은 탐호하여 백성을 침악한 따위가 아니라 다만 먹을 것을 서로 보내준 것이다 하였으나 이른바 먹을 것이 어찌 백성을 침악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또 김유의 소에는 장모가 뇌물을 받았으나 한나라 문제가 상을 주었고 장손 순덕이 뇌물을 받았으나 당나라 태종이 물건을 내려주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다만 한때의 권도였을 뿐이고 임금으로서는 이렇게 해이하게 할 수 없다. 경등의 말은 어찌하여 여기에 미치지 않는가 하였다. 또 안선에게 묻기를 그대가 임금에게 원망이 돌아간다고 말하였으나 대저 상벌은 임금의 권한인데 나는 상벌을 전제하지 못하느냐 하니 이극기 등이 대답하기를 신은 죄준 것이 마땅한지를 범연히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김유의 소에 이르기를 이 개수는 자신이 한 방면을 맡았는데 산을 의지한 고을에 어찌 고살이나 사슴 고란이나 사슴 따위가 없었겠습니까만 이것을 괴롭히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서 구하였습니다. 이봉이 참으로 뇌물을 보낸 것이라면 가볍고 따뜻한 옷가지나 뒷물, 철물이 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이런 먹을 것을 보냈겠습니까? 했는데 이 말은 매우 그릅니다. 멀리 다른 곳에 구한다고 해서 탐호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먹을 것을 서로 보낸다고 해도 뇌물을 보낸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반드시 본도에서 구하거나 가볍고 따뜻한 옷가지와 핏물, 철물이라야 탐호하거나 뇌물을 보낸 것이 되겠습니까? 김유의 상소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정성의 은연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청근에 모두 국문하소서 하고 안선이 말하기를 신은 임금이 상벌을 전제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이미 유사에게 회부하여 가려서 다스리게 하셨으니 율이 알맞지 않다면 유사를 시켜 고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전하께서 스스로 주의의 등급을 더 하시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정승은 4명을 받고 인원을 각각 생각한 것을 아뢰었을 뿐이니 구문할 수 없다. 김유는 까닭없이 소장을 올렸고 또 소장 안의 말을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추국해야 마땅하다 하였다. 이극기가 정승을 아울러 추국하기를 청하였으나 정교하기를 안 된다 하였다. 부처는 유배에 처한 죄인에게 그 정성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배소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합니다. 중도 부처를 말한다. 성전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5번째 기사 의건부에 명하여 임사홍을 배소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6번째 기사 성종의 전교하기를 오늘 조계 때에 병조 참판 김순명이 술에 취하여 입시하였는데 넘어지게 되어도 괜찮겠는가? 또 병조는 다른 관사보다 훨씬 일이 번거로운 것이므로 더욱에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순명을 불러서 물으라 하였다. 김순명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평소에 구역질이 나서 숨이 막혀 얼굴로 올라와서 그런 것이지 신이 술에 취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전교하기를 거의 넘어질 뻔한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어찌하여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 병조는 직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더라도 그렇게 몹시 취하지는 말아야 하니 이 뒤로는 몹시 취하여 직무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였다. 성전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7번째 기사 조라치 2인이 안드레스 눈을 쓰는데 옷이 매우 얇은 것을 임금이 보고 각각 유의 한 벌씩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다. 조라치는 궁중리한 나라에서 세운 절이나 불당들의 뜰을 청소하는 하례이다. 유의는 겨울 옷이다. 성전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정료 8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진언하는 자가 아뢰기를 조선은 각 포에 소속시켜 만호를 시켜 관장하게 하며 좋은 때마다 그 도의 감사가 단속하여 나누어 씻고 지나가는 길에도 각각 수령 만호가 있어 몸소 호송하며 감사 수사가 또 왕래하면서 단속함으로 허술한 패단이 없는데 해운 판관이 삼도를 왕래하여 엮기를 번거롭게 하기만 하니 이 뒤로는 해운 판관을 없애고 오로지 감사 수사에게 맡기라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1일 목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이계손 이봉의 일에 대하여 정승이 의논하기를 탐하여 백성을 침악한 따위가 아니다 하였으나 신등은 생각하건대 먹을 것을 구한 것은 탐호가 아니겠습니까? 보내준 물건이 제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의 힘에서 나왔으니 백성을 침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가대 공문하소서 하고 헌납 남계당이 아뢰기를 예사로 생각하여 금하지 않으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져서 폐해를 장차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개손이 구한 것이 어찌 탐호가 아니겠으며 이봉이 보내준 것이 어찌 백성을 침악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승의 의논이 그르다 하였다. 안선이 말하기를 정승들은 이 개손 이봉이 그러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데도 그 의논이 이러하였으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수인은 묻 의논을 보아 옳으면 따르고 그르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잘못 의논하였다 하여 죄준다면 뒷나라의 의득 때에 다 뇌동할 것인데 누가 의의를 말하겠는가? 김유가 말하기를 장무가 뇌물을 받았으나 한나라 문제가 상을 주고 장손 순덕이 뇌물을 받았으나 당나라 태종이 물건을 내려주었다 하였는데 김유의 말은 옳지 않으므로 국문하도록 명하였으나 정승은 국문할 수 없다. 홍구 대신을 어찌 말 한마디의 잘못 때문에 꾸짖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안선이 말하기를 형벌은 육물에 따라야 하고 비율하여 죄 주어서는 안 냅니다. 이개손 이병의 죄를 의금부에서 장 80대 또는 장 60대로 논하였는데 율이 알맞지 않는다면 고쳐서 조율해야 할 것이고 율 외의 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천이 의논하기를 이개손의 청이 없었으면 이봉이 어찌하여 내 보내주었겠느냐고 하였으니 이개손의 죄는 중하다. 그러므로 이개손을 외방으로 귀양 보내고 이봉의 고신을 거둔 것이다 하였다. 안선이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의 과제는 그러하나 대저 비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에 합당하다면 죄를 받은 자도 그 죄에 승복하겠지만 죄에 합당하지 않다면 죄를 받았더라도 그 마음이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율을 정할 때 불응위는 태 40대에 차하되 사리가 중한 자는 장 80대에 차하게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봉 등의 죄를 정률이 없다면 이 율에 맞추어야 하고 본래 비율하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죄가 율에 맞으면 율에 맞추겠으나 율에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비율하여 써야 합니다. 하고 안선이 말하기를 해이 변의 글을 대명률에 덧붙여서 넣어 가능하면 율을 적용할 때 상고하기에 편하고 착오가 거의 없을 듯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수인은 각자의 의견을 종합하며 의득은 안건을 의결합니다. 비율은 죄에 맞는 정조가 없을 때 비슷한 조문을 비의합니다. 다만 형량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형조를 통하여 임금의 윤호를 받아야 하였다. 불응위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한다. 비록 법 조문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윤리 도덕 이상으로 볼 때 해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해이는 난삽한 대목을 해석합니다. 변이는 의심스러운 대목을 밝힙니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얘기를 강하다가 산은 석 달 만에 장사하고 그 달에 졸국하며 대부는 석 달 만에 장사하고 5달 만에 졸국한다라고 한데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가 하였다. 지사 강희명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산은 달을 넘겨 장사하고 대부는 석 달 만에 장사하는데 사고가 있어 기한을 넘길 때까지 장사하지 못하면 예저에 고합니다. 다만 외방의 민속은 어버이를 장사하는 날에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는 자까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 고장이 박장이라고 합니다.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엄하게 검하여 폐풍을 고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풍속은 조장할 수 없다. 의금부의 전지를 내려 중회에 알려서 널 엄하게 검하도록 하라 하였다. 졸곡은 사무제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이다.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만에 오는 첫 정일이나 해일을 가려서 지냈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무대선 이극기가 상소하기를 임금은 외로운 한 놈으로서 번다은 온갖 일에 응하고 같은 구중에 있으면서 멀리 만리를 살피니 널리 듣고 보아 사정을 극진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천하의 일을 이루고 천하의 평안을 지키겠습니까? 서경에 요 임금의 덕을 일컬어 무사람의 말을 살펴 자기의 그런 것을 버리고 남의 옳은 것을 따랐다 하고 순 임금이 그 신하를 경계하여 내가 어그러지거든 너가 도와라 너는 면전에서 따르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지 말라 하고 이윤이 태갑에게 고하여 너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이 있거든 반드시 도리에 맞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고 너의 마음에 맞는 말이 있거든 반드시 도리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여 보라 하고 부열이 고종에게 답하여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임금이 가는을 따르면 거룩하여진다고 하였으니 예전에 총명하고 예지한 임금이 남보다 크게 나은 까닭은 아닌 게 아니라 가난을 받아들이기를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강기하의 치평을 바라던 날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도 받아들이다가 이미 편안에 익숙해진 뒤에는 반드시 싫어하게 됩니다. 당나라의 문황은 근고의 밝은 임금이었으나 미징이 오히려 말하기를 정관 초기에는 사람들이 말하도록 인도하고 3년 뒤에는 기꺼이 달았으나 요즘 한두에는 억지로 가난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불평하십니다 하였는데 태종이 깨닫고 말하기를 공이 아니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간언을 받아들이기가 진실로 어렵고 끝내 삼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너그럽고 오지르며 거룩하고 지혜 슬기로운 자지로 조조께서 쌓아오신 대업을 이어받아 마음을 노고하여 정치에 힘써 오신 지 이제 10년 동안에 온 나라 안이 편안하더라도 기밀을 살피는 생각을 마음에서 잊지 않으시고 총명이 두루 통달하더라도 간쟁하는 말을 귀에서 끊지 않으시며 끝내 사람이 착하지 않다 하여 그 착한 말까지 버리지 않고 또한 말을 거스리게 하였다 하여 사람을 죄주지 않으시고 대우를 융숭히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듣기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닌데 고고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께서 바라시는 데에 부응하는 절직한 신하가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신등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근년 이래로 귀에 거스리는 말을 들으시면 조금 위험을 도두어 사색을 너그럽게 하지 않고 작은 일만을 억지로 받아들여 그 바라는 것을 조금 들어주실 뿐이며 어린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초년보다 너그러지고 간언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뜻이 점점 옛날보다 게을러지시니 고든 신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인가 합니다. 근자의 홍문관에 여러 유신이 소장을 올려 이를 말한 것도 정백하게 연마하여 전하의 세상에 드문 정치를 돕고 전하의 무궁한 기업을 굳건히 하고자 한 것인데 전하께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 차차로 시행하신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빈말로 위로하고 수를 내려 위로하시며 그 말을 채용하지 않고 그 몸만을 취하고 배부르게 하셨으니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고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등은 전하께서 간언을 허용하는 도량은 있으나 간언을 따르는 결단은 없고 간언을 좋아하는 명색은 있으나 간언을 좋아하는 실속은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처음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내 처음처럼 삼가소서. 이것이 지금의 가장 급히 힘쓸 일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작상은 세상의 둔한 것을 닥달하여 온갖 일을 이루게 하는 방도이고 형벌은 간사한 자를 두렵게 하여 눌러서 그 정체를 돕는 방도라고 합니다. 상이 그 현능함에 합당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덕을 힘쓰고 벌이 그 죄과에 합당하면 간사한 자가 스스로 두려움을 알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혹 치우쳐서도 드디어 참남하게 되면 그 패단은 장차 골리앗하고 징계할 바가 없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찌 또한 깊이 살피고 삼가서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살피건대 세종조에서는 어진 인재를 세밀하게 가려 후설에 두고 반드시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하여 그 사람이 어진지를 익히 알고 나서야 초탁하여 대관으로 옮겼으며 주하부 승지 이하는 가승대부가 될 수 없고 도승지로서 가정대부를 제수받은 자도 적었으므로 당시에는 인재를 얻었다는 칭찬이 있었고 후세에서는 외람되게 제수하였다는 비평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임명한 지 오래지 않아 매우 자주 갈고 을에 다 차서 뛰어넘어 승진하니 사체를 헤아리면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조중에 있는 어진 훈구로서 험난을 갖추겼고 현루에 출입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차스를 뛰어넘어 승진한 자가 과연 다 뛰어난 재주가 있어 훈구들보다 어질다면 한 해 동안에 9번 벼슬을 옮긴들 국체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많은 재주가 남에게 미치지 못하고 일컬을 만한 착한 일도 없는데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라는 것만으로 외람되게 은혜를 입어 하루아침에 태연히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것은 또한 가까운 자는 날로 가까이 하고 먼 자는 날로 잊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외람된 장록이 여기서부터 비롯될 듯합니다. 또 지금의 홍문관은 곧 예전의 집현전입니다. 세종조에 있어서는 문학이 있는 선비를 모아 고문에 응하게 하며 오랫동안 맡기고 소양을 길러 선비들이 학문과 도덕을 연마한 의리가 있고 다들 쓸만한 재주를 지녔으나 또한 쉽사리 높은 직질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곧 죄수들 곧 옮겨서 갑자기 당상에 오르니 재주는 성취할 겨른이 없고 참남한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옛말에 너무 친근하지 말고 소원하지 말라 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이것을 취하여 법도로 삼으소서. 임사홍은 불충한 조를 짓고 불의의 이름을 입었으므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바이고 신하들이 함께 분하여 여기는 바이니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쫓으려 할 것인데 더구나 유식한 선비겠습니까?
사이에 추방하여 끝내 돌아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하께서는 천분이 너그럽고 인자하시어 공주를 불쌍히 여기시어 임상을 소환하여 그 뜻을 위로하셨으니 이것은 형벌의 적용을 크게 잘못한 것이며 하늘은 죄가 있는 자를 다스린다는 의리에 어그러집니다. 전에 이르기를 오직 어진 사람만이 이들을 몰아내어 함께 중국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였고 또 주화전에 이르기를 임금에게 무리한 자를 보면 매가 참새를 쫓듯이 하라 하였습니다. 신등은 매가 쫓는 일을 스스로의 임무라 생각하고 어진 사람의 일을 전하에게 받았는데 전하께서 더욱 굳게 거절하면 지연시키고 보내지 않아 거의 석 달을 넘기고 언관이 2번, 3번 청한 뒤에 억지로 따라서 비로소 뱃으로 돌려보내셨으니 크게 공정한 것을 보이는 도리가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형상의 권병을 지극히 공정한 데 붙여 신소를 불문하고 주의에 맞게 형벌하소서. 그러면 백성이 매우 행복하고 사직이 길이 행복할 것입니다. 신등이 보건대 예전에는 삼공, 삼소가 경직을 나누어 맡아 임금 앞에 나아가면 앉아서 도를 논하고 물러가면 일어서서 그것을 행하니 정사에는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고 일에는 총괄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상나라의 아형과 주나라의 총재는 후세의 승상이라는 것이 곧 그 직임입니다. 순경이 말하기를 승상은 온갖 관원을 논하는 장관이요 온갖 일을 다스리는 요직이니 그 성공을 받들어 임금에게 바친다 하였으니 이에 따라 말하자면 진용할 때에 가리지 않을 수 없고 일을 맡길 때에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후세에서는 관직의 그 도리를 잃어 한나라 무제 때에는 구경이 권세를 부리고 사관이 정권을 장악하였고 동안에는 삼공에게 맡기지 않고 정사가 대각에게 돌아갔으므로 그 거꾸로 놓이고 거스려 행해진 것이 후세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세종께서는 고금의 일을 환히 보고 득실에 매우 밝으셨으므로 보필하는 신하를 가렸어서 아주 맡기고 또 오래 맡기셨으니 30년 동안 수의 공수하여 일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국가가 편안하였던 까닭은 이 도리를 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일이 다 육조로 돌아가 나라에 채통이 없고 일에 책임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서로 돌아보기만 합니다. 더구나 정치의 도리는 여러 문에 나오는 데에 걱정거리가 있으니 각각 제 소견을 가지고 분부를 받고 법을 세워서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힘쓰고 서로 방해하여 어지럽게 고칠 뿐이고 한 사람도 나라를 제 집으로 염려하여 가부를 통론하고 시일을 짐작하여 온갖 법도를 진정하는 자가 없으므로 매우 애석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하께서 삼공에게 맡기지 않는 까닭은 삼국이 내면 지위가 높고 명망이 높아서 다시 더 큰 권한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까? 또는 온갖 관원이 많고 온갖 일이 번거로워서 그 직임에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인자는 다른 세대에서 빌려 올 수 없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인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지 인자가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닙니다. 이제 넓은 국토에 많은 인사 중에 어찌 한 사람도 전하의 성의에 부응할 수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충성하고 오진 사람을 잘 가려서 의심 없이 맡기되 간언을 참여하여 듣게 하여서 탄핵하는 권한으로 돕게 하면 어찌 권세가 승해지는 패단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중서를 시켜 그 대강을 총괄하고 그 세미한 것을 요약하여 법도를 세워서 정규를 베풀도록 하소서. 중인의 지혜를 모아 만개의 정사를 도와 마치 수레를 함께 타고 달리며 배를 함께 타고 건너듯이 하면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한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신등이 듣건대 사람을 잘 보는 자는 사람의 비척을 살피지 않고 먼저 그 혈맥과 성수를 살피며 나라를 잘 보는 자는 나라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먼저 그 사풍의 미악을 살핀다 합니다. 한나라 때는 선비들이 명절을 승성하고 사람들이 염치를 알아 악을 제거하고 선을 선양하여 품격을 유지하였으므로 국가가 위란하더라도 빈말만으로 거의 수십 년 동안을 견고히 유지하였습니다. 위진 아래로 이래로는 통제를 귀하게 여기고 수절을 천하게 여기며 부활을 승상하고 예교를 경시하여 사습이 날로 무너지고 민풍이 날로 경박해져서 물결에 흔들리고 바람에 쏠리듯이 소란하여 드디어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진나라 말기의 5대와 당나라 말기의 5개가 그것입니다. 선하께서는 어느 나라의 사풍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에 있는 신하 중에 능히 중심으로 임금을 섬기고 사의가 거의 없는 자가 있습니까? 능히 바른 것을 지키고 구차하지 않으며 탐욕함을 분하게 여기고 간사함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능히 말을 바르게 하여 끓이지 않고 호로 써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능히 심신을 노고하여 나라의 일에 힘을 다하며 같은 절개로 일관하는 자가 있습니까? 선비들은 상심을 잊고 사람들은 구차한 생각을 품어 담호한 자가 많고 청렴한 자는 적으며 재mon과 지위를 보존하는 자가 많고 충성과 힘을 다하는 자는 적습니다. 바른 도리를 버리고 공갈을 저버리며 사의를 따르고 나라의 은혜를 잊어 상하가 서로 속이고 침묵을 일삼으니 임금은 있으되 신하가 없는 것이 이와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공손홍, 장탕이 임금에게 아부하고 뜻을 따르는 것을 일삼았는데 급암은 임금 앞에서 거리낌없이 직간하여 바른 길로 임금을 섬겼으므로 해남왕 유한이 말하기를 한나라 조정의 대신 중에서 급암만은 의리에 어그러지는 일도 움직이기 어려우나 승상 공손홍으로 말하면 쉽사리 이를 도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발호하던 회남왕으로서도 곧은 급암을 끓여서 감히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한선비의 작은 힘으로 국가의 중한 명맥을 유지한 것이 이러한데 나라를 영위하는 자가 어찌 배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년 이래로 이를 말하는 신하가 공론을 가지고 아뢰는 자가 있어도 전하께서 포용하고 함축하여 차마 물리치지 못하시고 도리어 높은 벼슬을 제수하여 그 뜻을 기쁘게 하시니 어떻게 퇴폐한 기강을 진작하여 사습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조정에서 절 일을 서로 높이는 것만 못합니다. 선비 중에 고루하고 둔하며 염치가 없어 청의에 용납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물리쳐서 멀리하여 종신토록 끼지 못하게 하여 친척은 함께 족친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향당은 함께 이웃이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염치의 풍속이 이루어지고 충의의 기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한번 전기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천하의 모든 일은 건금에서 잘되지 않은 것이 없고 태만에서 잘못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우환에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고 연한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합니다. 진나라 무제는 삼국이 할거할 때에 안으로 정치를 정비하고 밖으로 군사를 다스렸으며 널리 무사람의 모책을 채택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오나라를 평정한 뒤에는 자기가 교만하고 게을러져서 끝내 자손을 위한 좋은 모책을 남기지 않아 화란히 싹틀 계제를 만들었으며 명왕은 난을 평정하고 나서 정사를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여 모든 일이 다 잘 거행되어 드디어 개원의 치를 이루었으나 천부 이후로 성색에 빠져 정사를 듣고 결단하는 일이 점점 게을러지고 기강이 없어져서 큰 도둑이 일어나서 황제가 달아나 거의 떨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이미 지난 일의 분명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종께서 저기하신 처음부터 날마다 정사를 보고 대신들과 밤낮으로 일을 논하며 무엇이나가 한 당에 모여 옳은 것을 권하고 그런 것을 말하게 하여 만개 일을 지체 없이 체결하시고 말년에 성체가 불편하게 되었어야 비로소 중관을 시켜 명을 전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루 걸러 시조하는 것은 조정께서 성년에 하시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학문을 이루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정사를 돌보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시며 성색을 좋아하지 않고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성수하는 방법에는 유도하십니다. 그러나 정사를 보는 날이 드물고 신하를 만나는 때가 드물며 정사를 보는 날일지라도 형살에 관한 문서를 제결하시는 데 불과하며 서무를 경륜하는 데 있어서는 여가가 미치지 못하여 거의 다 중간을 시켜 출납시키니 진실로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신등이 일찍이 송나라 때의 일을 살피건대 역시 날마다 시조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뒤에 쌍일에 시조하지 않도록 하자는 청이 있었는데 손면이 인종에게 말하기를 한 달 안에 꼭 반을 감하고 경신, 가절, 휴목, 수휘, 이분, 날에 다시 나머지 중에서 거행하지 않으면 한 해 동안에 거의 100여일밖에 안 되는데 정사를 볼 때에도 제신이 전상에 올라가 응대하는 것은 수각뿐이니 천하의 만무가 소홀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한나라는 황제가 5일에 한 번 시조하였다고는 하나 복포하거나 입합하거나 평상에 걸터앉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뜸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제도는 3일에 한 번 시조하나 편전에 번갈아 들어가고 욕실에 맞아들여 만나는 일이 있었으니 참으로 게으르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태조한 뒤의 깊은 궁중을 보면 좌우에서 모시는 자는 궁형을 당한 내시들이고 이목을 기쁘게 하는 자는 화려한 옷으로 예쁘게 꾸민 궁녀이며 궁문을 9겹으로 닫히고 임금에게 아뢰려면 1000길이나 멀리 떨어졌는데 명신을 불러 바깥 일을 묻고 조정의 기강을 묻고 조정의 득실을 묻는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간이의 허명만을 닦으면 승평의 교화를 더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천하의 명언입니다. 전하께서 춘추가 바야흐로 승하고 지기가 바야흐로 강하신데 조정께서 춘추가 높은 뒤에 근로를 게으리 하시던 제도를 따르시니 신은 훗날의 조짐이 근심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조정의 옛 법도를 회복하고 조정의 근로하심을 본받아 안일하게 즐길 겨를이 없이 근신하고 경계하며 대신을 불러 조용히 앉히고 함께 의논하소서. 그러면 칠한 득실이 죄다 괴석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걸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저 주의가 낮은데 말이 높은 것은 옛사람이 분명하게 경계한 것이고 교분이 얕은데 말이 깊은 것은 천하가 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면서 언책이 있는 직분이므로 하찮은 것으로나 조금이라도 큰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하여 제 좁은 소견을 잊고 문득 참남한 말을 하여 위로 위안을 범하고 귀한 것을 감수하는 것이니 전하께서 재단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들어가니 내일 정승과 사헌부를 불러오라고 명하였다. 삼공삼소는 주나라의 가장 높은 벼슬인 삼공은 태사, 태부, 태보이고 삼공은 다음 가는 벼슬인 삼소는 소사, 소부, 소보이다. 총재는 육관의 장이고 아형은 이윤의 벼슬이다. 구경은 9사람의 장관으로 한나라에서는 대상, 광록훈, 대홍려, 대사농, 위위, 태복, 정위, 종정, 소부를 말하였다. 수의 공수는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두 손을 마주 잡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임금의 덕에 의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착해져서 정사가 자연히 잘 되는 것을 말한다. 통제는 사리에 통달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5대는 중국의 동진이 망한 뒤로부터 당나라 이전까지 번갈아가며 흥망한 5왕조이다. 즉 남조의 송, 제, 양, 진과 남북을 통일한 수로서 전 5대라고도 한다. 5개는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흥망한 5왕조이다. 곧 후당, 후량, 후주, 후진, 후환으로서 후5대라고도 한다. 휴목은 관리의 휴가, 한나라 때는 닷새에 하루, 당나라 때는 열흘에 하루씩 집에서 쉬며 목욕을 한 일에서 나온 날이다. 수희는 제사이다. 이분은 춘분과 추분을 말한다. 복포는 임금이 침실 밖에 자리를 깔고 엎드려 아래입니다. 입합은 임금이 편전에 나아감을 말한다. 성전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11일 모술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래기를 전라도 전주의 죄수인 산호 춘동이 전주부인 인신을 미조한 죄는 대전에 이하여 참대시에 처하고 처자는 여러 고을이 노비로 영속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11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 전교하기를 대명률의 율문 안에 변이 해이를 구절에 따라 덧붙여 넣어서 인쇄해내고 또 율학 생도를 소속시키는 조건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11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기를 영안도 도안포 만호 신계화가 마음대로 선군을 놓아보내고 값을 받아 사설이 쓴 주에는 유리장 100대를 때리고 고신을 추탈하며 위분 충군하고 장안에 기록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1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99권 성종 9년 12월 12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공조 사복시에 전제하여 한계이에게 안구마 한 필을 조지경 박숙진 송치엄
차득참 평순에게 각각 숙마 한 필을, 송흠에게 아마 한 필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2일 기현 네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임원준을 서용하고 권찬, 조진, 문중선에게 각각 한 작업을 올려주게 하였다. 근일 대비가 편찮았는데 권찬 등이 약을 짓는 데에 공로가 있었으므로 이명이 있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국조에는 의관으로서 크게 현달한 자가 없었고 세종조의 노중리에는 의술이 매우 정통하였으나 겨우 첨지 중추부사에 올랐으며 세조조의 전순이 김상진도 명이었으나 가정대부에 마쳤는데 임금이 의술을 중하게 여겨 의관으로서 당상관에 오른 자가 많고 권찬은 더욱 총애받아 드디어 크게 현달하였다. 환관은 예정조로부터 비로소 크게 성하여 공신에 봉해진 자가 7, 8인이었고 그 뒤로 신운이 숭정대부가 되고 김효강, 안중경, 유환, 김처선 등이 자헌대부를 제수받아 금장이 액정에 나열하였으니 임금은 환관을 억제하기는 하였으나 관작은 지나쳤다 하였다. 액정은 대궐 아니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1월 12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정승사은부 등에게 명하에 들어오게 하였다. 임금이 정승에게 말하기를 사헌부에 소를 보이고자 하여 불렀다 하고 이어서 좌부승지 김계창에게 명하여 소를 읽게 하였다. 김계창이 읽기를 마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의 뜻은 가상하다. 그러나 거기에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간언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뜻이 점점 게을러졌다 했는데 게을러지고 해이해졌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거기에 홍문관의 여러 유신이 소장을 올렸으나 빈말을 하고 수를 내려 위로하였을 뿐이다 했는데 나는 홍문관이 말한 것이 자모 쓸만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를 먹이도록 명한 것이다. 그러나 일에는 경중이 있고 말에는 가부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말마다 들어주고 일마다 따라야 하겠는가? 그때 이 뜻을 써서 보였으니 한갓 수를 먹인 것이 아니다. 또 임사홍을 공주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렀는데 지금 공주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으나 언관이 돌려보내기를 여러 번 청함으로 내가 명하여 보냈으니 이것은 내 잘못이다. 그러나 경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다. 도승지가 가정대부로 초승한 것은 이 역시 고래에 의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짐작하여 하겠다. 또 대간의 말도 어찌 죄다 따르겠는가? 채택하여 써야 할 것이다. 삼공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이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선조부터 그러하였다. 그러나 의정부를 시켜 일을 나누어 맡게 하니 괜찮지 않겠는가 하였다. 의정부 영의정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성상께서 하루에 3번 경련을 열고 하루에 3번 문안하며 거절하지 않고 간언을 따르시니 무슨 잘못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삼공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예전에도 때때로 말이 있었습니다 하고 주하의정 심해가 말하기를 과연 성상께서 공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대가는 말일지라도 어찌 일일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의정부에 대신은 무릇 큰 일이 있을 때에 다 참여해 들을 수 있으니 이를 맡기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하고 상당부원군 한 명회가 말하기를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니 대간이 아니면 이를 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김언신 등과 같은 자들이 붕당을 맺어 그의 조종을 위태롭게 하였는데 다행히 성명에 힘입어 밝혀졌으니 이것을 보면 대간의 말일지라도 일일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고 대사원 이극기가 말하기를 신등은 성상께서 간언을 거절하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조짐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말한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시종 한결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 가운데 조계 때의 형살에 관한 문서만을 아랠 뿐이고 대신을 접결할 때가 드물며 또 중관을 시켜 공사를 출납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는데 나는 대비께서 정권을 돌려주신 뒤로부터 모든 일을 구습에 따라 중관을 시켜서 출납하면 자못 누실이 있으므로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죄다 승지가 친히 아뢰게 하였으니 형살만을 아랜 것은 승지의 잘못이지 내 뜻이 아니다. 모든 일은 다 친히 아뢰어야 마땅하다. 하니 심해가 말하기를 자질구레한 일을 일일이 친히 아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지평 안선이 아뢰기를 전에 낙산의 옛길을 트고 원각사의 조라치 등을 없앨 것을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셨으니 신은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아름다운 뜻이 전일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소 가운데 이르기를 조정에 청렴한 선비가 없다 하였는데 나는 깊은 공안에 있으니 어찌 바깥 일을 죄다 알 수 있으랴는 조정 안에 어찌 한 사람도 청렴한 자가 없기에 사풍이 아름답지 않다고 거론하는가.
심지어 임금은 있으나 신하가 없는 것이 지금과 같은 때가 없었다고까지 하는데 이 말은 매우 옳지 않다. 어찌하여 아무개가 타모하다고 가르쳐 말하지 않았는가 하자 이극기가 대답하기를 신등은 졸중에 있는 신하가 주에다 탐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사습이 아름답지 않으므로 말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초승은 자설을 뛰어넘어 오릅니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2일 기하 6번째 기사 예조에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날마다 정사를 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호재 전지하여 전 현복군 권찬에게 쌀과 콩을 아우러 70석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이극기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장명은 임금의 큰 권병이니 매우 아껴야 할 것이고 가볍게 제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권찬 등이 내장께서 편찮으실 때 조석으로 탕약을 올린 것은 신하의 직분 안의 일인데 의자에 반드시 장명을 더해 주어야 합니까? 또 당상관의 자객은 지위가 낮은 자가 초승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 아닌데 권찬은 지난해 자헌대부로 올려주고 올해 또 정헌대부로 올려주었으니 작상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임원주는 자신이 중한죄를 범하는데 한 해를 넘기기 전에 갑자기 서용하라고 명하셨으니 죄가 있는 자가 징계될 것이 없을 뿐더러 나라의 법도 이에 따라서 무너질 것입니다. 청컨대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직분 안의 일에 대하여 벼슬을 더하여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에 권경우가 너의 작업을 초청하였을 때에는 대간이 어제 한마디 말도 없었는가. 이제 모께서 강령하시니 그 공로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선 이극기 대사관 안관후가 권찬 등에게 자계를 올려준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어버이의 상에는 본래 스스로 정성을 다할 것이지 어찌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을 뜻하겠는가. 역시 슬픔을 다하는 데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은 의식을 갖추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하고 또 죽었을 때는 예로 장사한다 하였으니 대가 예가 넉넉하고서 슬픔이 모자라도 오히려 옳지 않은데 더구나 예의에 어그러지고 함부로 참남하게 하는 것이 어찌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이루는 도리겠는가. 외방의 민속은 예교를 익히지 못하였으므로 어버이를 장사하는 날에 신을 즐겁게 한다는 명목으로 무당을 불러와서 술을 마시고 풍악을 베풀어 하루를 다하고 밤새도록 하지 않는 짓이 없는데 점점 물들어서 풍속을 이루 태연하게 여기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듯하다.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조짐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중외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5일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5일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언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대비께서 강령하시니 내가 매우 기쁘고 경하한다. 각각 취하도록 마시라. 그늘이 정성들에게 잔치를 내려주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올량압 사과, 김쌍, 고대 등 6인이 와서 소선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 안철양이 아뢰기를 이 개손이 죄를 잊게 된 것은 실률이 아닌데 김유가 상서하여 구제할 것은 논한 것은 옳지 않으며 또 공함으로 물은 데 대하 답한 말이 매우 공손하지 않으므로 본부에서 바야흐로 추문하려 하였으나 특별히 명하여 용서하신 것은 응당하지 못하니 청컨대 추문을 마치고 죄주도록 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안 된다 하자 안철양이 말하기를 대신이라 하여 번번이 죄를 용서한다면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안철양이 또 아뢰기를 박수스는 정처를 소박하였으며 본부에서 바야흐로 추문하는데 특별히 명하여 추문하지 말게 하셨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성에게 물었다.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박숙선이 소박하였는지 신은 모릅니다 하자 안철양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소박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찌 재상만 모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림이 다들 말하는데 박숙선은 첩의 집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때때로 왕래할 뿐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실제로 소박한 것이 아니다 하자 안철양이 말하기를 박숙선은 따로 집을 지어 첩을 두고 정처를 외방으로 내쳤으니 소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 안을 정성에게 보이라 하였다. 신율은 법률의 적용을 잘 못합니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 한 명에게 말하기를 정성은 한치 영이 아린 사막을 보았는가? 황제가 또 토산물을 찾는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들었는데 구하는 물건이 매우 많고 바늘같이 작은 것까지도 구하는 것에 들어있다 합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명은 어길 수 없으나 다만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듯하다. 내 생각에는 황제가 구하는 것에 어찌 이와 같이 자질구레한 것이 있겠는가 싶으며 이것은 중간에서 성질을 칭탁한 것일는지도 모른다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황제의 명은 본래 어길 수 없으나 검은을 바치라고 요구하더라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본도에서 나는 대로 갖추어 바쳐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평안도에서 운반하는 패단이 적지 않은데 어찌하겠는가 하니 임명예가 말하기를 황제가 한치영을 대우하는 것은 상례보다 특이하여 검언을 내려주기까지 합니다. 또 한씨는 나이가 거의 70인데 한씨가 없으면 이런 청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토뼈피, 초서피 따위는 우리나라에서 전부터 바치지 않았다 하니 장령 안철양이 말하기를 이번의 청구는 아마도 전날 한치영이 물건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인 듯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그 때문이겠는가 하였다. 동부성지 채수가 말하기를 천자는 부가 사해에 있는데도 외국에서 찾으니 이것으로 보면 승주가 아닙니다. 한번 꼬투리를 열면 만류의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우리나라의 황관이 중국에 많이 들어갔는데 반드시 이들이 본토에서 나는 물건을 자랑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황관을 바치라고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없는데 지금은 가까이 하는 자의 수를 정하지 않았으니 수를 정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고려는 원나라와 서로 혼인하였으므로 친애가 비할 데가 없었으나 바치는 것은 너무 많아서 마침내 재물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한씨가 죽더라도 구습에 따르는 것이 여전할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씨가 죽으면 바치는 물건은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황제가 조정에서 모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한치영이 오거든 정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전에 정성을 지닌 사람과 육조의 판서들에게 잔치를 내려주고 여섯 성지에게 명하여 겸상하여 공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1월 18일 을사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주하부 성지 김계창이 사헌부의 계목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홍일호는 진주의 여기 언대월을 간통하여 관물을 많이 주고 또 집을 지어 주었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군대를 보내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달성군이 그 도에 가 있으니 국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영의정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어찌 재상이라 하겠습니까? 종사관을 시켜 국문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홍일호의 벼슬을 파면하고 종사관을 시켜 국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종묘의 납향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납향은 납일 동지 뒤의 셋째 미일에 그해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남 남계당이 아뢰기를 평안도 인산 등지에 사는 백성을 겨울철에 이르러 모두 찹입하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의지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얼음이 오는 10월에는 죄다 성 안에 들어가 날씨가 추워서 집을 짓지 못하고 장막만을 치고서 살고 얼음이 녹을 때야 비로소 성 밖에 나오는 것이나 농사가 바요로 시작되어 집을 지을 겨를이 없어 다 깻따위는 다 흩어지고 가재는 다 없어질 것이니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저기 반드시 그 오는 곳이 있을 것이니 변장이 방비를 엄하게 삼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의 지경과 하루길의 거리라면
첩입해야 마땅하겠으나 사흘 길이나 되는데도 모두 첩입하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심해가 말하기를 첩입하면 괴롭기는 하나 환난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첩입하지 않았다가 저기 뜻밖의 틈을 타서 노략질을 하여 가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기 반드시 늘 나오는지는 않을 것인데 적이 없는데도 미리 우리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올해는 이미 첩입하게 하였으므로 중지할 수 없으나 내년에는 다시 의논해야 하겠다 하였다. 남계당이 또 아뢰기를 전라도의 거부 가운데 도망한 사람을 불러서 살게 한 자가 자문 많으니 청근대 모든 고을의 수령들을 시켜 도망한 사람을 불러서 살게 할 자를 사자 모아 주에다 옮겨 살게 하여 평안도를 충실하게 하소서 하고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전라도 백성은 거셈으로 도망한 종을 찾아 잡은 사람이 도리어 욕을 당하니 소사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우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법을 세우고 나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1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제하기를 행혹은 박숙선은 첩을 가까이 사랑하고 정처를 소박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가두지는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숙선은 박중선의 아우인데 눈으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품이 강포하였으며 첩을 가까이 사랑하고 철을 도리에 맞지 않게 대우하여 노하면 반드시 채찍질을 하였다. 한 조사가 일찍이 박숙선의 첩의 집을 지나다가 마침내 박숙선이 밖으로부터 그 집에 들어오느라고 벽지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 집 문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박숙선이 간부라고 여기고서 막대기로 때려 그의 죽게 하였으니 그의 소행 이와 같다 하였다. 벽제는 지위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 별배가 자빈의 통행을 통제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0일에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극기가 아뢰기를 이제 유개선은 도총부 경력으로 삼았으나 유개선은 겨우 서반의 사직을 지냈는데 이제 경력을 제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으로서 사품의 벼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안 될 것이 있는가 하였다. 이어서 좌우에게 묻자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지금 동반은 부정으로 고만한 자에게 도로 상품을 제수하고 판관으로 고만한 자에게 도로 판관을 제수하는데 유계수는 사직으로서 경력에 죄수되었으니 과연 승천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로 마땅한 벼슬에 옮겨 소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0일에 무신 두 번째 기사 강무지 응사 우참천 이극정이 와서 아뢰기를 내년 강문 때 2월 21일에 동가하였다가 17일을 지나 환궁하면 먼도의 군사들은 3월 20일쯤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신이 전에 전라도의 감사로 있을 때 보았는데 그곳은 3월이면 농사가 한창이며 2월 17일은 세종의 기신이니 청컨대 그 전에 강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년번에 강문은 내가 정지시키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성절사 한치영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선정들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한치영이 아뢰기를 지금 황제가 도부를 매우 부지런히 신봉합니다. 신이 처음 황제의 도읍에 들어갔을 때 황제가 바야로 재계 중이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가져간 별내로 바치는 물건을 중국 조정에서 아는가? 하니 한치영이 말하기를 바칠 때에 교위 400여인이 좌우를 벽제하고 거리를 막았었으니 이것으로 보면 조정에서 아마도 알 것입니다. 또 요동에서 물명을 모두 적어서 홍려시에 보내고 홍려시에서 예부로 보냈는데 예부랑이 보고 서로 말하기를 지금 한씨가 살아있고 오는 사신도 한씨의 족속이므로 와서 토사물을 바친다 하였고 정동에게 양자 6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서로 말하기를 황제가 조선에서 바치는 물건을 좋아하여 친히 만지면서 완상하고 살만한 물건이면 띠에 걸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성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러한가 하니 한치영이 말하기를 신이 하루는 정동이 집에 갔더니 두 사람이 누구른 보자기에 싼 물건을 마주 들어다가 신에게 주기에 신이 꿇어 앉아 받고 말하기를 이것이 어떤 물건입니까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저도 어떤 물건인지 모릅니다. 황제가 제 상편에 붙이도록 명한 것이니 요구하는 물목일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그렇게 부지런히 부처를 숭상한다면 어떻게 정사에 힘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한치영이 말하기를 신이 돌아오는 날에 정동이 통주에서 신을 배웅하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어떤 옷을 늘 입으십니까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강색의 골룡포를 늘 입으십니다 하니 정동이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전하와 왕비, 선왕비가 늘 입는 옷을 보고 싶어 하니 요청 자주 초록 따위 여러 가지 색의 옷을 각각 서너 벌씩 지어서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황색과 자주색은 천자와 호비의 예복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상시에 입지 않습니다. 했더니 정동이 말하기를 재상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황제께서 전하와 왕비의 옷을 보고 싶어 하니 진은 물목 단자에 황색과 자주색은 우리나라에서 입지 않는 것이나 명이 있으므로 지어보냅니다라고 써야 할 것이고 제반 물건 안에 토산물이 아닌 것이 있으면 역시 토산물이 아니므로 명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써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이 과연 나오려 하던가 하니 한지영이 말하기를 정동의 가신 한 사람이 동령 위에 사는데 우리나라 말을 압니다. 신이 함께 황제의 도읍에 가는데 신에게 말하기를 정태감은 늘 조선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 요동에 이르니 총병관 한빈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홍수치는 홍치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은 이미 전사하였습니다 하기에 신이 묻기를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하였더니 야인들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였습니다. 한빈이 또 사람을 보내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조선을 위하여 모든 성식에 관계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 내 총병의 직임을 빼앗으려고 하니 너희 전하께서 한빈이 야인을 잘 방어함으로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통할 수 있으니 한빈의 뱃슬을 해임하지 마소서라고 아뢰면 황제가 반드시 따를 것이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이 말을 들으면 역시 주청하려 하시겠으나 황제의 뜻을 결정하여 채적한다면 우리 전하께서 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더니 명을 받고 온 자가 말하기를 재상의 말이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하였다. 한치영이 나가고 도성지 홍기다리 아래기를 이제 한청이 왔으니 전날 물건을 미리 의논하여 장만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배단은 마침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상을 불러서 널리 연연하라 하라였다. 강색은 진홍색을 말한다.